50대 이후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꼭 확인하세요.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나신다면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왜 이러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하시죠? 사실 50대가 넘으면 몸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서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뼈도 약해지고 살은 자꾸 찌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아닙니다. 이 시기야말로 식단을 바꿔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갱년기를 건강하게 넘기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식단 관리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몸이 보내는 신호,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50대 넘어가면서 이런 증상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땀이 주르륵 나거나 밤에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까지 깨어있거나 별것 아닌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말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53세 여성분이었는데 처음엔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하고 넘겼대요. 그런데 한겨울에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잠은 계속 안 오고 남편한테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병원 가기 전까지 거의 6개월을 그냥 참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갱년기가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몸이 지금 나한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도와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그냥 넘깁니다. 왜냐면 당장 죽을 것처럼 아픈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신호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뼈는 점점 더 약해지고 근육은 빠지고 체지방은 늘어나고 혈압과 혈당은 올라갑니다. 5년, 10년 지나면 되돌리기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첫 신호를 알아채고 식단부터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 대한폐경학회 연구를 보면 갱년기 증상을 겪는 50대 여성 중 70% 이상이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아시겠죠?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아니, 그 전에 왜 식단이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호르몬이 줄면 음식이 약이 됩니다. 50대가 넘으면 몸속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확 줄어듭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변화를 불러와요.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리주기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혈관을 보호하고 근육을 지키고 심지어 기분까지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근육은 빠지고 우울감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음식이 정말 중요해요. 호르몬이 줄어든 자리를 음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첫째, 단백질입니다. 50대 이후엔 근육이 가만히 있어도 빠집니다. 여기에 단백질까지 부족하면 속도가 2배로 빨라져요. 하루에 최소 6070지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양입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닭가슴살 반 팩 정도를 합쳐야 겨우 도달하는 수치예요. 둘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폐경 후 여성은 5년 안에 뼈 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바로 찾아와요. 멸치, 우유, 치즈, 시금치 같은 음식을 매일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니까 햇볕 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셋째,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콩,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콩류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몸속에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해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일본 여성들이 서양 여성들보다 갱년기 증상이 덜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콩 섭취량이 많아서라고 해요. 제가 아는 60대 어머니 한 분은 이렇게 바꾸셨어요. 아침엔 계란 2개와 두유 1잔, 점심엔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 저녁엔 두부조림과 잡곡밥, 간식으로는 멸치나 견과류를 조금씩 드셨고요. 3개월 만에 안면홍조가 확 줄고 잠도 훨씬 잘 오더래요. 약보다 먼저 식탁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드시는 음식들이 몸을 살리는 음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배만 채우는 음식인가요? 단맛의 유혹, 짠맛의 습관, 피곤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단 거 땡기시죠? 초콜릿, 빵, 케이크, 과자. 먹는 순간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30분만 지나면 어떤가요?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무기력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확 쏟아냅니다. 그럼 혈당이 다시 뚝 떨어지면서 저혈당 상태가 와요. 이게 반복되면 당뇨 위험이 커지고 살도 더 찌고 피로도 심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요. 실제로 당뇨병 전 단계인 50대 이상 한국인이 전체의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죠. 이 중 상당수가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셔서 생긴 문제예요. 그럼 단맛을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갑자기 끊으면 힘드니까 조금씩 바꿔보세요. 초콜릿 대신 다크 초콜릿, 흰 빵 대신 통밀빵, 흰쌀밥 대신 잡곡밥. 과일도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한두 조각만 드세요. 과일도 당분이 많으니까요. 이번엔 짠맛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소금 섭취량이 WHO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김치, 젓갈, 찌개, 국물 요리. 다 맛있지만 정말 짜요. 짜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50대 이후엔 혈관이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 염분까지 많으면 고혈압이 바로 찾아와요. 그리고 부종도 생기고 신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55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혈압이 계속 높아서 약을 먹고 계셨어요. 그런데 식단을 점검해 보니까 하루에 김치를 거의 한 포기씩 드시더라고요. 국도 매일 드시고 젓갈도 자주 드시고 이걸 절반으로 줄이고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김치도 씻어서 드셨더니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덜 짜게, 덜 달게. 이 2가지만 지켜도 몸이 확 가벼워집니다. 처음엔 음식이 싱겁고 맛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2주만 참아보세요. 미각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집니다. 하루를 살리는 식사 루틴. 아침에 눈 뜨면 뭐 드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더라고요. 아니면 빵 하나 집어먹고 나가시거나. 근데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50대 이후엔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밤새 비어있던 몸에 에너지를 채워야 하루를 버틸 수 있거든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과식하게 되고 그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오후엔 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럼 아침엔 뭘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간 음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계란 2개와 통밀빵 또는 두부반 모아 잡곡밥 또는 연어구이와 고구마. 여기에 채소를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꼭 드세요. 밤새 잠자는 동안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물을 마시면 장이 깨어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점심은 어떻게 드세요?
바쁘다고 빨리 먹고 대충 먹고 많이 먹고 계신가요?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활동적인 시간대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식은 금물이에요. 점심의 핵심은 단백질 중심 식사입니다. 생선, 닭고기, 두부, 콩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넣고 채소도 많이 드세요. 밥은 잡곡밥으로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국물은 가능하면 건더기만 드시고요.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저녁을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숙면도 방해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소화력이 떨어져 있어서 저녁에 과식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속이 더부룩해요. 저녁엔 채소 위주로 드시고 단백질은 조금만, 탄수화물은 최소로.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엔 가능하면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자기 3시간 전엔 식사를 마쳐야 숙면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 간식도 중요합니다. 단, 과자나 빵 말고 건강한 간식으로요. 견과류 한 줌, 방울토마토 몇 개, 삶은 계란 하나, 우유 한 잔.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과식도 막아줍니다. 여기에 하루 20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를 더하면 완벽합니다. 식후 30분쯤 지나서 동네 한 바퀴 걸으면 혈당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식단 관리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너무 엄격하게 하려고 하면 3일도 못 가요. 그냥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바꿔가세요. 오늘 하나 바꾸고 다음 주에 하나 더 바꾸고 이렇게 6개월만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음식. 5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이제 나이도 있고 뭐 먹어도 별로고 그냥 대충 먹게 돼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까지 가족 챙기느라 일하느라 바쁘게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진짜 나를 돌볼 때 아닌가요? 갱년기는 잃어버린 젊음의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다시 발견하고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건강한 식단은 단순히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내 몸에 좋은 음식을 고르고 천천히 씹어 먹고 감사하며 먹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에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요리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대화하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삶의 리듬을 회복시켜줍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치킨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땐 드세요. 대신 다음 끼니에 조금 가볍게 드시면 됩니다. 80% 정도만 잘 지키면 충분해요. 하루 식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뭘 먹었는지,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 몸 상태는 어땠는지. 이걸 기록하다 보면 내 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에 안 좋은 반응을 보이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해요. 친구들이랑 건강한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식단을 바꿔보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험을 나누거나 함께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하나를 올려보세요. 내일 아침엔 계란 2개를 삶아보세요. 모레는 짠 음식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는 겁니다. 5년 후, 10년 후에 나는 지금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미래의 건강을 결정해요. 그러니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갱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제와 보조제를 정리해 드릴게요.